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저는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번역가가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30년 차 번역가이신 권남희 선생님의 답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권남희 선생님이 10년 전에 번역에 살고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에서 일반 성인들은 번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반 성인들이 번역을 하려고 할 때는 일단은 말리신대요. 번역가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번역에 적합한 인간 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번역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유형의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고 문자 중독이 있고 관념적인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회생활 할 땐 제가 약간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번역가가 되고 나서 번역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권남희 선생님은 일본어 번역가이시고 30년 차 출판 번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일반인들이 번역가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경제적인 면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번역가가 되고 싶다 하면 그냥 취직을 하라고 권하신대요. 최소 대졸인 사람들이 연수입 1,000만 원으로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번역만으로는 1,000만 원을 못 벌 수도 있고 실력이 뛰어난 몇몇 사람 빼고는 몇 해 동안 연수입이 2,000만 원 이하를 맴돌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분이라면은 번역은 절대로 말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취직을 일단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몇 해쯤 용돈벌이만 해도 될 정도의 경제 상황이면 그때쯤 사회생활 경험도 쌓았겠다. 번역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지식도 쌓였겠다. 즐기는 마음으로 정년퇴직 없는 번역 월드에 입문하기를 권하시고 계세요. 저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딱 이런 경우인데요. 저는 30이 되기 전부터 글 쓰는 일이나 번역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쨌든 호구주책으로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7년, 8년을 견디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가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직장생활 때문에 산업 번역을 해도 전문 분야가 있고 해서 번역으로 빨리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초년생부터 번역을 하고 이게 커리어를 쌓아가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집안에 돈이 많으시면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권남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게 번역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영어만 해석할 수 있으면 번역을 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번역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거리가 부패식으로 차려져 있는 줄 안다고 하세요. 매달 한 권은 뚝딱 번역할 수 있고 수입이 300에서 4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번역이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면 되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남희 선생님은 영어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국어 실력이 없으면 번역은 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번역을 하고 싶어도 한국어 실력이 좋지 못하면 일거리가 없고 요즘에는 워낙 또 인공지능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웬만큼 한국어를 하지 않고는 일거리를 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판 번역인 경우에는 초보인 경우에는 번역료가 아주 낮아서 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저는 산업 번역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매달 한 권씩 뚝딱 하려면은 꽤 긴 시간을 수련을 해야 되고 그나마 일이 12달 있기라도 하면 좋지만 뛰어난 실력가가 아니라면 번역이 시작되고 10년 지나도 그러기 힘들지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출판 번역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산업 번역은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산업 번역도 자기 실력도 중요하고 자기 실력의 어떤 커리어를 밟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백그라운드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내가 그냥 진입을 해서 주는 요율을 받고 생활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번역 쪽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극소수이지만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경력에 따라서
받은 번역료도 다 다르고 일이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세요. 그런데 출판 번역가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번역가 원고지 장당 4,000원에서 5,000원 그 이상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권다미 선생님은 10년 전에 20년 차였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버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벌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라는 거. 그 분야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지 찬밥 더운 밥을 가리면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고를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출판 번역은 진입하기가 산업 번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2달, 3달, 6달을 시간을 주고 번역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종종 책이 너무 어려워서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번역 의뢰를 하는 거죠. 산업 번역도 일단 신뢰를 쌓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데드라인을 지킨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굉장히 큰 볼륨을 믿고 일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 70만 원 단위, 50만 원 단위 이렇게 큰 볼륨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번역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권다미 선생님은 어쨌든 출판 번역에서는 실력과 이름과 학벌 중에 제일은 실력이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도 무조건 읽고 쓰고 공부하고 번역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숨쉬는 것처럼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역가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번역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번역가로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어느 책에서 뇌과학 책인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읽고 쓰는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